용감무쌍 용수정 드라마 결말을 예상해봅니다. 난 의주만 생각할래요. 저 사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악마손도 잡을 수 있어요. 용수정은 용장원을 밀친 것만 생각하면 아직도 주우진을 용서할 수 없지만 여의주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내 사람 남의 사람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주우진은 용수정에게 자기가 한 짓을 고백하고 최애라와 주우진의 대화 녹취를 통해 용장원을 마지막으로 죽인 사람이 민경화라는 것을 알아냈지만 주우진이 용수정을 돕겠다는 진심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는데 켈리정을 찾으려고 발벗고 뛰는 모습과 여의주를 위해 형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주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야 여의주가 나을 수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용수정에게 아픈 것을 들킨 여의주는 여행을 핑계로 집을 나서는 용수정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오게 되었고 용수정은 의사에게서 여의주가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종양이 전이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여의주에게 항암 치료를 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여의주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국내가 아니라 해외라도 나가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줄 각오를 하고 있는 용수정에게 주우진은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용수정은 과거에 불편했던 마음들은 잠시 접어두고 주우진에게 의지하는 심정이 될 만큼 심적으로 힘든 상태였습니다. 주우진과 용수정이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최애라는 용수정이 아픈 여의주를 핑계로 주우진의 마음을 다시 흔들려는 수작이 아닌가 의심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마냥은 여의주와 주우진이 친형제인데 둘 사이에서 용수정이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민경화가 회사 일에 손을 놓아야 할 정도로 몸이 쇠약할 때 오히려 회장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달려들어도 모자를 판국에 여의주와 용수정이 출근도 안 하고 조용한 것에 최애라는 의심을 품었고 여의주가 안병동에 입원한 것을 보니 보통 아픈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최애라는 장명철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황재림 회장이 쓰러지기 전에도 마성가에서 나가지 않으려고 하던 여의주가 이제는 황재림이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성가에 죽치고 앉아 지켜도 모자리는데 온 식구들을 데리고 제발로 나갔다는 소식에 의아하던 장명철은 여의주가 자신의 병을 숨기기 위해 다오소 하우스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의주와 이제는 한통 속이 된 주우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아줌마도 없이 그 넓은 마성가에 주우진과 민경화 단둘만 산다는 것에 장명철은 수상함을 느꼈고 단순히 여의주의 병을 숨기기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였습니다. 회장 교체설이 나돌 정도로 민경화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니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장명철은 마성가를 들어가 민경화와 직접 대면하였지만 역시나 듣던 대로 민경화는 바로 앞에 있는 장명철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더러 장명철의 목소리마저 환청으로 인식할 뿐이었습니다. 절대 장명철이 살아 돌아와 마성가에 들어와 있을 리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는 민경화는 장명철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장명철은 민경화의 모습을 보고도 믿어지지 않아서 따라 들어가 민경화에게 자신의 모습이 환각이 아니란 것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최애라가 장명철의 딸로 밝혀진 이후 사사건건 민경화의 눈밖에 났던 장명철은 결국 민경화에 의해 납치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지만 그래도 30년 넘게 민경화의 수발을 들고 민경화가 기댈 수 있는 내연남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만양과 젊은 시절 잠깐 만나서 나눈 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항상 콧대 높고 차갑던 도시녀인 민경화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들같이 시들한 모습을 보여주니 장명철은 당연히 주우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명철 입장에서는 주우진이 민경화에게 억눌려 고분고분하게 살아왔던 세월이 있으니 언젠가는 민경화에게 복수를 할 놈이라고 생각을 해오긴 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주우진이 수작을 부려 민경화의 손과 발을 묶어두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우진은 민경화의 시력이 점점 떨어지자
민경화의 주식을 모두 양도받는 위임장을 만들어 민경화의 서명을 받아내었는데 민경화는 주우진이 자신을 배신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결제 서류인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회장 교체설이 나돌도록 밑밥을 깔아놓은 사람이 주우진인 걸 모르는 이사들은 민경화가 아들 주우진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회장 자리를 내어준다고 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우진이 회장 자리를 찾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장명철이 주우진의 계획을 알아차려 버렸고 민경화는 장명철이라면 다시는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지만 여의주가 마성가를 나간 뒤로 건강이 심각하게 더 악화된 것을 생각해보니 주우진과 여의주가 짜고 치는 고스톱에 자신이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여 장명철의 말에 다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민경화는 물을 마시러 방에서 나왔다가 장명철의 환청에 놀라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데 우진이가 장 실장 얘기를 해서 그런가 어떻게 더 자주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 이러다가 정말 내가 미쳐버리는 건 아닌가 몰라. 하지만 내가 누구야. 여기 마성가에서 온갖 피바람을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이야 내가. 회장 자리에 어떻게 올랐는데 여기서 허수아비처럼 무너지면 안 돼. 내가 어머님을 쓰러지게 만들었어도 어머님은 한 번도 환청으로라도 날 야단치신 적이 없었는데 그깟 장 실장이 뭐라고 내가 이렇게 흔들려. 정신 차리자 민경화. 하며 침대에 누우려 하니 누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납니다. 장명철은 민경화 회장, 나 장명철입니다. 하자 민경화는 또 시작했어. 지긋지긋한 장 실장 그 논목소리. 언제까지 환청이 들릴 거야? 정말 장 실장이 죽어서 귀신이라도 됐나 하며 머리를 흔드는데 장명철은 이봐 민 회장, 나 귀신 아니고 사람이에요. 못 믿겠으면 내 손 한번 잡아보면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미워졌기로써니 30년 넘게 보고 산 사람 손도 잊어버렸겠어요? 장명철은 손을 내밀어 민경화의 손을 잡았고 민경화는 아니 진짜 장 실장 손이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장 실장이 여긴 어떻게 온 거야 하고 민경화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묻자 장명철은 사람도 없는 마성가 드나드는 일이 뭐 어렵다고 그래요? 헤라한테서 소식 다 들었어요. 여기 사는 사람은 주우진과 민경화 둘뿐이라고. 아니 어쩌려고 부리는 사람까지 다 내보낸 겁니까? 이런 몸으로 아침 저녁밥을 직접 해드시려고요? 두 눈이 멀쩡하던 때도 안 하던 일을 쌀인지 모렌지 구분도 못하는 멍청이가 다 된 민경화가 직접 하시게요? 장명철의 말에 민경화는 도대체 어떻게 빠져나온 거야? 죽을 뻔한 줄 알았으면 숨어서 곱게 있을 것이지 나한테 복수라도 하러 나타난 거야? 헤라에게서 내 소식 듣고 이때다 싶어 찾아온 거야? 누가 꺼내준 거야? 나비서짓이야? 하고 민경화가 다그치자 장명철은 지금 날 꺼내준 게 누군지 그게 중요해요? 그게 누군지 알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지 않아요? 하자. 민경화는 내가 장 실장 때문에 손해본 게 얼만데 내 앞에 나타난 게 뭐가 반갑다고 풀어준 사람에게 고마워해. 말해봐. 나비서진 맞지? 휴가 나가 있으라고 했더니 아주 영영 잠적을 해버렸어. 진작에 그놈도 믿는 거 아니었는데 내 실수였어. 장명철은 나비서 그만 잡아요. 나비서가 나 풀어준 거 맞긴 한데. 하지만 나비서 심정도 좀 헤아려 봐줘요. 민경화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날 풀어주러 올 정도면 나비서도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사는 놈이란 거예요. 그 말은 즉 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잊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나비서와 그 할머니한테 베푼 전적이 있는데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런 정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 회장님은 그런 게 없어요. 어떻게 수십 년을 뒷바라지 해준 나를 납치해서 감금시킬 생각을 다 합니까? 하자 민경화는 지금 그걸 따져서 뭐 어떡하시려고. 지금이 장 실장이 나한테 복수할 절호의 기회네. 죽이러 왔으면 죽이든지 살리든지 맘대로 해. 어차피 장 실장이 원하는 건 내가 아니고 마성그룹 아냐? 내가 비명 행사하면 우진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장 실장은 죽은 목숨 되는 거야 진짜로.
하자 장명철은 주우진 그놈이 민 회장을 위해 복수한다고요? 아이고 동네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습니다. 이거 혹시 주우진의 큰 계획 아닙니까? 사람들 다 내보내고 민 회장을 옴짝달싹 못하게 조종하려는 수작 아닌가 말해요. 주우진은 민 회장 친아들도 아닌데 얼마든지 민경화 버릴 수 있는 사람이죠. 하자 민경화는 우진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내가 건강이 나빠지니 손수 음식을 다 하고 매번 날 챙겨주는 애야. 함부로 짓거리지 마. 하자 장명철은 이거 민경화가 몸이 아프더니 판단력도 감퇴되셨네. 그게 다 주우진이 민경화를 감시하는 거라고요. 감시하면서 뭔가 때를 노리고 있는 건데 뭘 모르시네. 지금 내가 그렇게도 안 보여. 이 정도로 심각하면 회사 일은 완전히 손을 놓아야 할 지경이고 그럼 그 일 대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주우진이 민경화 대신 업무 처리한 거 있나 없나? 하고 묻자 민경화는 오늘 아침에도 중요한 서류 결제해 갔지. 겨우 사인 하나 해주는 건데 그게 뭐. 하자 장명철은 이거 봐. 주우진 그놈이 벌써 일을 치렀네. 그 서류라 뭔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막 서명해주다니. 그게 회장 대리 위임장이면 어쩌려고 그래요? 하자 민경화는 아니야. 그냥 일반 서류라고 했어. 장 실장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지금 우진이랑 나 이간질하는 거야? 하자 장명철은 나는 지금 민경화 도와주려고 이러는 거야. 마성가 들어올 때는 민 회장 만나기만 해봐라 하는 심정이었지만 막상 민 회장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주우진 그 자식을 믿고 나를 내쫓다니 정말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회장님 이렇게 만든 거 주우진입니다. 주우진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요. 회장님은 지금 착각하고 계신 거라고요. 말해봐요. 이렇게 악화된 게 언제부터예요? 장명철이 묻자 민경화는 그게 그러고 보니 여의주가 우진이와 싸우고 제 식구들 데리고 여길 나가고 난 뒤부터 급속도로 더 심해졌어. 정말 뭐가 있긴 있는 건가 우진이한테. 하자 장명철은 딱 맞아 떨어지네요. 지금 여의주가 암에 걸려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을 건지 뭐 할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전에 의심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여의주가 병을 감추려고 여길 나간 거고 주우진이 일부러 싸우는 척 연기해서 내보낸 거 맞을 거예요. 내가 뭘 했어요. 두 사람 한통속이었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요. 그렇게도 제 말 안 듣더니 결국 이 지경 되시고. 솔직히 회장님 드시는 밥에 물에 주우진이 뭘 탔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엄마한테서 보고 배운 게 있는데 주우진이라고 못할 법이 있겠어요? 당장 주우진이 주는 밥도 먹지 말고 약도 끊어요. 제발 내 말대로 해요 좀. 하자 민경화는 장 실장은 내가 원망스럽지도 않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우진이 한테 한 짓을 알면 그걸 약점으로 날 물어뜯을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날 도와주겠다는 거야? 하자 장명철은 나도 나비서처럼 사람 함부로 등지는 사람 아닙니다. 회장님 눈에는 내가 부족해 보일지는 몰라도 나는 정말 그동안 최선을 다해 회장님 모신 죄밖에 없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실수록 내 사람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민 회장님은 오히려 수족을 더 잘라버리시기만 하셨으니 이렇게 되신 거 아닙니까? 나비서가 날 풀어주지 않았으면 회장님 이렇게 된 줄도 저는 몰랐을 것이고 회장님도 저한테 도움받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셨을 겁니다. 그러니 나비서한테 고마워하세요. 나비서는 아무 죄 없어요. 나비서는 이제 자유롭게 살게 내버려 두시고 저만 믿으세요. 제가 회장님 지킬 겁니다. 회장님을 예전으로 다시 돌려놓을 거라고요. 앞으로 주우진을 경계하세요. 결제하실 일이 생기시면 주우진 앞에서 바로 하지 마시고 나중에 따로 해서 준다고 하고 저와 영상통화를 하십시오. 제가 그 서류들이 뭔지 확인해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수발들 사람 따로 알아봐 드릴 수도 있는데 남손 타는 게 싫으시면 우리 해라 다시 불러드리셔도 됩니다.
하자 민경화는 내가 이혼시켜 내보낸 헤라를 불러들이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자 장명철은 헤라도 그때 헤라가 아니에요. 내가 실종돼서 죽은 줄 알고 지도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다더군요. 헤라 마음 고쳐먹었어요. 불가능한 것에 이제는 매달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건 혹시나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여의주가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주우진은 다시 용수정과 가까워질지도 모릅니다.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면 헤라를 가까이 두시는 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거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민 회장님이 이대로 주우진이 주는 밥만 먹고 살다가는 영영 앞을 못 보시게 될 겁니다. 하자 민경화는 그럼 장 실장은 우선 내 폰을 새로 하나 개통해줘요. 그걸로 비밀 연락을 하자고. 그리고 우진이가 나한테서 결제받아간 서류가 뭔지부터 알아봐. 내 계좌에서 뭘 빼내려고 한 계획과 관련 있는지 나는 앞이 보이지 않아서 볼 수가 없으니 장 실장이 대신 알아봐줘요. 만약 우리 비자금이 빠져나가고 없다면 그때는 장 실장을 믿어볼 테니까. 민경화는 주우진을 의심하고 싶지 않지만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장명철이 다녀간 대로 주우진이 하는 모든 행동이 이상하게만 생각됩니다. 민경화는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하고 장명철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주우진이 꼬박꼬박 챙겨주는 약도 먹은 척하면서 침대 밑에 버려버리고 입맛이 없다는 핑계로 밥을 먹지도 않습니다. 주우진 역시 민경화의 행동을 수상하게 생각하는데 집안에서 깨진 유리 조각을 발견하고는 민경화가 실수로 떨어뜨렸나? 아니면 집안에 누가 침입이라도 했나 의심하게 됩니다. 장명철은 민경화와 비밀폰으로 연락을 하는데 장명철에게서 민경화의 주식이 모두 사라졌다는 말을 듣자 주우진에게 결제한 서류에 의혹을 품게 됩니다. 장명철이 말한 대로 주우진이 회장 자리를 노리고 여의주와 손잡고 자신을 이 모양으로 만든 것인가. 점점 의심을 하게 된 민경화는 약을 끊고 나니 정신이 조금씩 또렷해지는 것을 느끼자 주우진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에 확신을 가집니다. 주우진은 민경화의 비밀 금고를 대담하게 털어보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 민경화에게 현장을 들키고 말았고 민경화에게 둘러대 봅니다. 어머니가 장부들 잘 있는지 매일 저에게 체크해보라고 하셨잖아요. 주우진이 말하자 민경화는 너는 매번 내가 시켜서 뭘 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아무 기억이 없는 걸까? 난 가끔 네가 정말 나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지도 판단이 안 서. 그리고 너는 내가 몸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모든 결정을 잠시 미뤄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지시하자마자 바로 처리한 것도 이상하고 말이야. 대체 넌 왜 그런 거니? 하자 주우진은 어머님이 아프시니까 제가 더더욱 빨리 처리해드리려는 거죠. 어머님만 믿고 있다가는 회사 일이 영영 지연되니까요. 전 언제나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님이 시키는 것 외에는 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하자 민경화는 그래 넌 언제나 내가 시킨 것만 했지. 그래도 내가 과연 그런 지시를 내렸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게 많단다. 앞으로는 내가 지시를 하면 최소한 3일까지 보류시켜라. 나는 지금 나를 못 믿겠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주우진은 민경화가 이제는 영영 시력을 소실할 텐데 무슨 걱정이냐면서 과감하게 일 처리를 했고 장명철은 민경화에게 주우진이 하는 일을 보고하게 됩니다. 민경화는 주우진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장명철만 의지하게 되는데 주우진은 민경화가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자 민경화의 통화 내역을 보고 장명철과 연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장명철이 도망을 가버려서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민경화가 장명철의 행방을 이미 알고 있다니 장명철을 납치하여 감금한 사람이 민경화인데 장명철과 연락하는 것을 보니 두 사람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계산한 주우진은 장명철이 다시 마성그룹에 발을 디디기 전에 회장 자리에 올라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민경화로부터 모든 위임장을 얻어냈고 주식까지 훔쳤으니 모든 게 뜻대로 된 주우진은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로 하는데 민경화는 주우진이 회장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장명철과 함께 나타나고 장명철은
민경화에게 약을 탄 주우진의 영상을 증거물로 내놓습니다. 이때 갑자기 회의실에 나타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켈리 정이었습니다. 켈리 정은 나비서의 도움으로 안전한 곳에 있다가 민경화가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것과 주우진이 회장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는데 자신이 민경화와 장명철에게 납치당한 사실을 폭로하여 두 사람을 마성그룹에서 영영 몰아내고 맙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